감사합니다. 리어야 교수 나오셨습니다. 할 수 있다. 정정일 변호사입니다. 네, 정정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정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해가 최근 그 종북주사파들 개딸들의 저에 대한 공격, 또 족보 언론들의 저에 대한 왜곡 보도에 대해서 법률 대응을 대리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 네. 그 언론중재위에 MBC와 JTBC 언론보도 정정 보도 요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2022년 5월 15일에 JTBC랑 MBC가 갑자기 단독이라고 그러면서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내용의 취지는 우리 고 박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에 거쳐서 전화를 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우리 박사님을 또 극우 유튜버라는 이런 몰지각한 표현을 쓰고, 더 나아가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는 어떤 그런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고 박사님이랑 상의를 한 결과 보통의 경우에는 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병행을 하는데 이 사건은 워낙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또 잘못한 게 명백하기 때문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를 하자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 극우 유튜버나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아니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께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알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되게 중요한 불법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은요, 통신 사실 확인 자료라고 해서 전화 통화 내역 자료 있지 않습니까? 네, 내용은 안 나오지만 몇 시에 몇 분간 통화했냐, 누구랑 그렇죠. 했냐, 그거는 이제 영장 가지고서 저기들이. 그래서 경찰이 적법하게 확보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 따라서 그것을 얻은 목적 이외에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냐면 언론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핸드폰을 바꾸자마자 여동생과 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우리 박사님과 메시지를 나눴다라든지 5회에 걸쳐서 몇 시에 전화 통화를 하려고 했다, 이런 류의 내용들이 전부 다 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정보도 했더니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네. 자기네들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거 불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요. 네. 정정보도 요청에 대한 MBC와 JTBC의 대응을 봐가면서 네. 형사과 고소 그리고 민사 소송을 진행할지 문제를 저희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진행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 드렸고요. 류혜 교수, 어제 네. 2차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망가는 이, 성큼성큼 쫓아가고 있는 김, 깐죽한보다 더 튀고자 애쓰지만 절대 더 튈 수 없는 이, 누군지 알 수 없는 한 남자. 아니 왜 이렇게 바로 이해를 하세요? 좀 그건 누군가요? 이렇게 하셔야죠. 유 교수, 그건 누군가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건 누군가요? 아니 이제 짜고 치지 마세요. 네, 바로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는 정말 대통령 선거도 칭찬의 TV 토론이 한 번쯤 있으면 참 재밌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칭찬을 해야 돼요. 그러면 김문수는 할 말이 없지. 이재명한테 뭘 칭찬할 거야? 거짓말해서 고소당하겠죠. 김문수가 거짓말로 칭찬했다가 고소당합니다. 네. 고소는 이재명이 가겠네. 아무튼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칭찬을 하는 TV 토론을 기대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저도 소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박사님, 제가 정말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계속 김문수 후보를 공격을 하는데 네.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119 소방서 그 이야기가 왜 자꾸 욕이에요? 제가 정말 저 사실 돌려듣는데 누군지 얘기하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가지고 프레임을 잡는데요.
저는 옛날부터 이거는 후보가 되시기 전부터 제가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욕을 먹지? 이상하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박사님이 아까 말씀을 하셔서 네. 아, 그래요. 이건 미담이에요. 미담. 아니 그래서 저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제가 그래도 나름 이해력도 좀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부터 돌면서 막 깔깔거리고 그들이 웃는데 이게 이해가 좀 안 갔던 사건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갔습니다. 예. 정진일 변호사.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앞으로 가려고 한다면서 뒤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영부인 토론회 해야 되겠다. 아하. 왜냐하면 하도 이재명이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하니까 국민들이 알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 같고 아하. 그들이 그토록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의 자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국민들도 영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영부인 토론회를 하자고 이렇게 우리 유채고도 제안을 하고 또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그냥 그날 할 때 그 앞단에 영부인 토론회를 안 되면 차담회라도 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이 토론회는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다행히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하기 싫을까. 그리고 보니까 이재명이가 아예 이거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 호텔 경제학 갖고서 완전히 죽을 쓴 거를 지도 않아 봐. 예. 그걸 반격하겠다고 잔뜩 준비를 해갔더라고. 근데 아니 준비를 해갖고 오면 사람이 이름이라도 좀 제대로 좀 입에 익도록 몇 번은 발음을 하고 와야지. 지가 이 뭘 자료를 보면서 뭐라고 떠드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 사람 이름이. 원래요 해명하려고 하는데 해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왜 우리도 경험하지만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번 스텝이 꼬이면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할 때 더 꼬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모습을 이제 국민들도 다 알았어요. 어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아무튼 2시간을 저도 보는 내내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토론회를 할 때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꼭 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방송할 때 얘기했는데 형수 만나서 사과했냐, 화해했냐.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본인이 뭐 사과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어제 토론회에서도 또 예. 저 내밀한 집안 문제라고 그러면서 사과를 또 하더라고. 예. 지나가듯이. 근데 당사자한테 저희가 이제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제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당사자한테는 사과를 안 하는데요. 재판부에 가서는 잘못했대요. 그러면 피해자가 정말 화가 나거든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도 아니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아니요. 근데 이상하게요. 참 이상해요. 피해자한테는요 오히려 이래요. 그런데 재판장 앞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서 거기 가서 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가족 내부 사정이든 뭐든 관계없이 또 사실은 이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뭐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형수한테 그죠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만나서 사과하고 용서 받았냐라고 꼭 다음 토론회 할 때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그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번 토론회에서 네. 꼭 그걸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족 대 가족 토론회 하자. 그러니까 부인, 자식 다 같이 그러니까 토론까지 할 거 없이 이렇게 쭉 다 앉아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1시간 정도만 보여주자라고 좀 제안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이는 보니까 아들이 둘이던데 예. 우리 저기 김문수 후보 그 동주씨 그냥 1대2로 해도 되겠다. 아니죠. 4위까지 해서 그냥 2대2 같이 숫자 맞춰서 저쪽은 아직 결혼하기 전인가? 아들들은? 이제 결혼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곧 결혼한다고 아들 하나가 또 불법 교습소에서 강의하다가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강원도 쪽에서 또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다가 또 말았죠 지금 최근에. 그 집안 전체가 이게 무슨 뭔 모양이네. 예. 참. 자, 예.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면서 지금 혼전이다. 확률적으로는 같은 걸로 봐야 된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는.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진울 변호사, 네네. 이거를 고발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나섰어요? 저 지금 봤어요. 고 박사님 방금 죄송합니다. 이거 저 화면에 잡혔을 거예요. 저 거의 저 방송사고 수준으로 제가. 방금 이건 방송사고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뭘로 고발을 하지?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아마 저한테 변호사가요 와가지고 이거 고소해달라 그러면 아마 답답할 거예요. 도대체 뭘로 고소해야 될지. 그죠?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방송사고 맞죠? 근데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너무 특이한 법도 많이 만들잖아요. 네.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 되는 법도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제 별걸 다 고발하겠다고 하는데요. 원래 고발하겠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지르는데요. 아마도 그거는 불안감에서 나온 심리 분리 단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 구분을 못하는 약간 기름에 둥둥 뜬 이성이 제가 둥둥 뜬 보기에는 상태. 저 이재명 그 개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거의 패닉이에요. 네. 이렇게 급속도로 추격당해서 이제 다음 주면은 이 추세가 그대로 가면 다음 주에는 역전이거든요. 네. 이런 걸 저것들이 진짜 몰랐을 거야. 저랑 유채구랑 그 예. 아토TV에서 방송을 하면서 네. 요즘에 내기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골든 크로스가 언제 있을 언제 것이냐. 있을 거냐? 날짜로 내기했어요. 예, 예. 유채구는 요번 주말 가면서. 저는 일요일. 네. 일요일. 저는 그러니까 내일 아투 내일. 발표. 월요일 날 아트 발표에 예. 역전될 거다. 예. 예,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때쯤. 수요일 발표. 예. 그래서 골든 크로스로 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 동의가 되는데 언제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치킨 하나 내기로 했습니다. 네, 치킨이 아니었잖아요. 고 박사님한테 맛있는 식사를 사드리는 건데 제가 이기면 제가 사는 거고 정 변호사님이 이기면 정 변호사님이 하는 걸로 했잖아요. 이기는 분이 기분 좋다고. 네네, 그렇게 내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시죠. 그래요. 근데 뭐 월요일일지 수요일일지 모르지만 다음 주 중에는 골든 크로스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추세대로 간다면. 그런데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고 나서 깜깜이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깜깜이로 가기 전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깜깜이는 뭐냐면요. 선거 일주일 전에는 여론조사를 해도 발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선거 일주일 전에 했던 여론조사는 깜깜이 기간 중에도 발표할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몇 월 며칠 날 조사한 거다라고 밝히고. 네네. 그럼 계속 그게 도는 거네요? 예, 그렇죠. 마지막에 계속 돌 수 있는 그렇죠, 거네. 그렇죠. 예. 그럼 우리는 만약에 골든 크로스가 딱 나오고 나면 계속 그것만 간판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배워갑니다. 네. 자, 서부지법을 우리 억울하게 구속당한 분들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들이요. 그분들이 변협은 도대체 뭐하냐? 이렇게 사법이 무너질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법치주의 수호의 임무를 갖고 있는 변협이 왜 아무 소리 못하냐? 침묵은 동조 아니냐? 이런 입장문을 이문수 변호사가 냈는데 변호사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타깝죠. 지금 그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몇 개 나왔는데 뭐 심지어는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사람조차도 뭐 단순하게 그냥 침입한 것만으로도 징역 한 1년 이상 형이 선고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그 서부지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사실 피해자인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건일수록 더 엄정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또 보니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식으로 중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일상적이지 않은 양형이나 양선고형 자체가 매우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구형과 선고형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거의 구형대로 선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원의 또 다른 눈치 보기가 아니냐라고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박사님, 아까 말씀 중에 나왔는데 변호사 법학 교수 566인이 이재명을 지지 선언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까지는 저는 안 웃어요. 그런데
법치주의 실현의 적임자에서 저도 사실 어제 그냥 뿜었어요. 네, 이재명을 법치주의 실현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566명의 법학자와 법조인이 있다는 걸 보면서요. 제가 서부지법 재판이 진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것들이 왜 이상한 걸로 사람 웃기려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저것들이 막 강행하고 있는 법률 안에 따르면 네. 그 김어준이도 대법관 될 수 있다 그러던데. 김제동도요. 김재동. 김미화도요. 저희가 이미 뽑아놨습니다. 이 리스트를 뽑았는데요. 김미화, 김제동, 김어준 그리고 왜 다 김씨예요? 김미화. 그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왜 그 지금 누구죠? 정청래. 네. 이렇게 다 구성을 해서 대법관을 만들어 봤어요. 아 윤미향이도 있네. 김미화. 조국이도 가겠다. 조국이 가죠. 가야죠. 가죠. 네. 조국이 가죠. 제가 옛날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할 때 제 꿈이 대법관이 되어 보는 거지만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대법관이 될 수 없는 것이 되게 참 이 평생에 한스럽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회가 오는 건가요? 제게도 기회가 오는 건가요? 박사 이걸 좋아해야 됩니까? 참 이게 대한민국이 아무리 이상한 법을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요. 대법관 될 후보들이 많네. 유시민이도 나오고 최민희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오네. 정말 많네요. 진짜 많아요 후보가요.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들을게요. 정정미 변호사. 그러니까 다음 그 마지막 3차 토론에는 저는 이재명이 말하는 법치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 실현의 적임자가 이재명이라는 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재명을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하느냐.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게 정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정면으로 이재명에게 아마 질문을 하면 이재명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게 법치주의라고. 국민들이 좋아하겠죠? 네. 네. 마음만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움직이고 내가 스스로 하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결국은 자강이 기초가 될 때,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요. 자강입니다. 그때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도 있고 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저희 방송에서 고성국 TV에서 제 마지막 멘트는 할 수 있다. 그래요. 질문이 하나 와 있는데 류효 교수한테. 네. 질문 드려요? 네. 류 교수는 사시는 왜 패스를 못했나요? 네, 헌법 꽈락이었습니다. 아 시험 보시긴 했구나.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는데 헌법이 꽈락이 나왔어요. 근데 헌법이 꽈락이 나는데 공부를 더 하려고 딱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재상 교수님이셨는데 여혜야 내가 볼 때 너는 아무래도 독일로 유학 가라. 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더 낫지. 너가 저 검사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너가 검사하면 애들 다 잡아다가 다 유죄만 될 것 같아요. 검사했으면 이재명이는 벌써 감옥 갔네. 저보고요.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하면 다들 다 뿔고 다 유죄될 것 같다고요. 그냥 교수로 가서 이 생을 착하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착한 유 교수가 됐습니다. 네. 네, 오늘 걸리면 죽는다 류효 교수 정정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 마무리하고 바로 저 대한문 시청광장으로 갑니다. 시청광장 대한문 앞에서 오늘 오후 1시부터 상권분립 말살 그리고 법치주의 붕괴 종교 탄압에 반대하고 규탄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규탄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고 또 내일 오후 2시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같은 집회가 열립니다. 제가 1시부터 취재한 영상은 오늘 중으로 여러분께 편집해서 보내드리겠고요. 또 내일 부산역 광장 직접 가서 취재할 건데요. 부산역 광장 집회도 영상 가급적이면 내일 저녁 안으로 올려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선 국면이라서 하루만 묵히면 정말 구문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조금 무리가 되지만
오늘 오후 1시 집회 취재 영상은 오늘 중으로, 내일 오후 2시 부산역 집회 취재 영상은 내일 중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박 2일 부산 일정 잘 소화하고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 뵙겠습니다. 뉴욕 교수 정정일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